그동안 대형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휘둘려온 중소제약사들이 의약품 유통 독립을 선언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중소제약사들이 만든 그 의약품 물류회사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T바이오부 고용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오늘 이 제약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이제 물류센터 준공식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제약사들의 공동 물류 회사인 피코 이노베이션이 네. 오늘 평택시 드림산업단지에 있는 그 물류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피코 이노베이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을 비롯해서 조현민 한진 사장과 또 주주기업 관계자들, 지역 정치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실제 운영은 올해 1월부터 시작했고요. 확보해놓은 전체 부지가 축구장 7개 정도의 크기인데 이 중에 3분의 1만 일단 활용을 해서 첫 번째 의약품 물류센터를 연 겁니다. 나머지는 다시 이제 둘로 쪼개서 두 번째 의약품 물류센터와 또 의료기기 물류센터로 각각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물류회사인 이 한진이 참여한 게 좀 눈에 띕니다. 이 제약사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주로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의약품 유통이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이제 이 분야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이제 많이 알려진 기업으로는 동아소시오 그룹의 용마로직스, 아마 차 오가다가 보신 분들 좀 계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한진 그룹도 뛰어든 겁니다. 피코 이노베이션의 설립에 참여한 제약사는 현재까지 총 26곳인데 동구바이오제약, 안국약품, HLB제약 등 이제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모두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원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 피코 이노베이션 그 물류센터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한국제약협동조합이 만든 화성 향남 제약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평택 한과도 가깝고 또 제약사가 아닌 곳은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린 한진, 바디프렌드 이렇게 7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견 제약사들이 이제 공동 물류 기업을 세운 이유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1차적으로 일단은 이제 개별 제약사들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그 의약품 보관 창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창고가 더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려면 부지도 매입해야 하고 또 시설도 갖춰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통합 물류 체계를 갖추고 또 이제 자동화 설비까지 들여놓으면 물류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피코 측은 기존보다 물류 비용이 한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도매상을 거쳐서 의약품을 유통을 해왔는데 이번에 피코몰이라는 의약품 온라인몰을 만들어서 병원이나 약국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통 마진으로 나가는 돈을 이제 줄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 의약품 도매상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어떤 반응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지오영이라는 국내 의약품 도매업계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무려 이제 2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큰 기업이군요. 네, 매우 큰 기업입니다. 이 지오영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도매업체들이 모여 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피코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이제 피코몰 입점을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하고 또 피코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회원사가 피코몰에 입점을 했다가 다시 나오는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피코 측은 이제 자신들은 물류 수수료만 받는다면서 이제 직접 상품을 사들였다가 파는 그 도매와는 사업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갑자기 제약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정도로 이제 기존 의약품 유통망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이 속 얘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제약사들과 도매업계의 힘겨루기는 역사가 2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된 네.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제 도매 기업이 있어서 좋은 점은 이제 개별 제약사가 영업사원을 확보하거나 또 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따른 이제 고정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요자인 병원이나 약국 입장에서도 도매상과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수백 곳의 이제 제약사와 일일이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서 이제 편한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였고요. 이런 네. 이제 구조 위에서 충분한 역량과 유통망을 갖춘 도매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의 입김이 막강해지면서 소위 이제 배짱 영업을 한 겁니다. 이제 이를테면 이제 너희 제약사가 우리 아니면 전국 병원 약국에 다 납품할 수 있겠어? 네. 우리가 그 값에 못 하겠다고 하면 수수료를 올려주겠지.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제 그 도매업자가 마약성 의약품을 유흥가로 빼돌리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의약품 유통 질서가 흐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지키면서 이제 서로 잘하는 것만 잘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네. 크게 보면은 시간 문제였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네. 이제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 같은 이제 대형 제약사들은 이미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갖췄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제약사 상품도 팔고 있고요. 한마디로 약 만들기 바빴던 제약사들이 유통을 직접 해도 되는 정도의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만큼 수익성은 이제 높아지는 구조죠. 이번 피코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 중견 제약사들이 이제 각각 플랫폼을 갖추긴 힘드니 힘을 합친 경우입니다. 또 약국가에서 요즘 젊은 약사들이 일일이 이제 담당자와 계약서 쓰고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쇼핑처럼 주문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